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브라질의 그 마나우스에 있는 그 생산법인이 있는데 카스라는 그 아마존 보호단체라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그 아마존 보호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 주민들이 그 아마존에 대한 숲을 해치지 않고 아마존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나우스 주정부하고 협력체계를 갖고 그 보호구역 내에 학교라든지 도서관, 식당 같은 걸 가지고 해서 아마존 지역 내에 있는 어린이들한테 꿈과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숲 보호 활동이 되겠습니다. 숲은 대기를 중화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그다음 비가 많이 내렸을 때 토사 유출을 해주기도 하고, 그다음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그런 소중한 기능을 가진 자원이기 때문에 숲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활동에 대한 실천과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국내사업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국립수목원 내에서 생태교란 식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생태교란 식물은 해외에서 유입된 식물들이고 생태균형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이 생태교란 식물들이 번식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국내 토종식물들의 성장을 저해를 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태교란 식물들에 대한 유해성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퇴치를 하기 위한 그런 활동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매년 국립수목원에서 정기적으로 생태교란 식물 제거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나 중국 등 기타 해외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인근에 있는 놀이터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또는 주택가 근처에 있는 빈 공터에 나무심기 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나무심기 행사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사립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대한 인식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 활동이 되겠습니다. 슬로바키아에 있는 그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인근에 있는 그 희귀조류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새집을 만들어서 달아주는 그런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는 그 사업장 인근에 있는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하고 단청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오스트리아 파메르민에서는 세계적인 그 관계 NGO 단체인 WWF와 협력 관계를 갖고 오스트리아 지역 내에 그 생태 보호 지역인 그 마르타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사 LCD 한 대를 판매할 때마다 30유로씩 기증을 하는 캠페인을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휴대폰을 생산하고 있는 국립사업장에서는 낙동강변에 서식하고 있는 처새들을 보호하고, 매년 처새들이 차족을 하기 위해 가지고 처새들한테 먹이를 주는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정기적으로 낙동강변 정화 활동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자원 보호 활동이겠습니다. 유엔의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도가 되면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가 물 부족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물 스트레스가 심한 국가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만큼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활동이 좀 조심하라고 보고 있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각 사업장 인근에 있는 많은 하천들이 있습니다. 이런 하천들에 대한 오염을 방지를 하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전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수질을 모니터링을 하고 정화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그 세계 모래날 때는 많은 임직원들이 이 하천 정화 작업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천에 대한 수질을 정화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하천 정화에 도움이 되고 있는 유용한 미생물들이 포함된 컵봉을 만들어 가지고 하천에 투척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하천에 대한 수질을 개선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지구환경 보존을 위해서는 우리의 미래 세대의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판단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장 인근에 있는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하고 이제 그 자매기능을 맺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연보호를 위한 글짓기라든지 그림 그리기 또는 폐제품을 이용한 장난감 만들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스스로 그 환경 실천을 할 수 있는 습관이 이 모임에 배일 수 있게끔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 삼성전자가 추진하고 있는 생물 다양성 활동을 추진하게 된 배경, 그리고 삼성전자가 제정한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기본 인권과 행동 방식,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협력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각 사업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생물 다양성 보존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당사가 제정한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기본 이념과 행동 방침을 기본으로 해서 모든 임직원들한테 실질적으로 교육시켜 나감으로 인해서 생물 다양성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식을 하고 글로벌리 전 사업장에서 생물 다양성 보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그리고 지역사회와 이해관계들한테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지구 환경 보존을 위해서 앞장서는 회사가 될 것을 다짐하고 이상 발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Mr. Hong, for introducing the conservation activities by Samsung Electronics. 그러면은 지금 혹시 삼성전자에 대해서 질문할 분 한두 분, if you have any questions to Samsung Electronics, only one or two questions. Okay. Okay, thanks for the opportunity, and I'm from China, China Association for NGO Cooperation. We are a national NGO. As you have mentioned, better management of supply chain risk. So could you please give us a little more details on this issue? What kind of efforts have you taken to improve your management of your suppliers? Thank you. 이해하셨죠? Okay. 사실은 이제 생물 다양성 보존 활동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가진 게 사실 금융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이 생물 다양성 보존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회사에 미치는 그 리스크 요인이나 피해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이제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이제 그 스프라이 체인도 당연히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구체적인 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스프라이 체인상에서 이런 생물 다양성 문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은 이런 예를 든다고 보면 산림을 채굴을 할 때 무작위한 채굴을 통해 가지고 목재를 이용을 해서 그 목재를 이용해서 종이를 만들고 그 종이가 우리 제품을 만들었을 때 사용 설명서를 사용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크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을 해서 무작위한 벌목으로 채굴된 그런 목재로부터 생산된 종이를 사용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유사한 대책들을 수립을 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 외에 다른 리스크 요인들을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런 대안들을 만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에어컨 매니지먼트 2020을 수립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그 2020 내에 생물 다양성과 관련되어 있는 활동이 하나의 그 핵심 과제로 동력으로 준비될 수 있게끔 이제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Awesome, thank you. Are there any further questions to Mr. Hong? Okay, there is no. Thank you very much. And with this whole presentation, we have about 25 minutes left for discussion. I would like to invite the all presenters to the podium so that you can see well, and maybe you can discuss various issues related to corporation's role in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Okay. First, I would like to ask 2 or 3 questions to the presenters, which are related to the 4 presentations. First one is, I would like to ask to Mr. Hidachi, or maybe you can, Mark also can answer. The question is why your corporation does manage the biodiversity conservation as a part of your corporation's strategy. Okay, it is a bit complicated in contrast to Dow Chemical because we are downstream industry mainly. But as pointed out by Samsung colleague, we also recognized the risk from suppliers. Can we continue utilizing the raw materials as we are right now in the future? For example, this could be leading to the conservation of nature, ecosystem service. And at the same time, as someone pointed out, we have a long supply chain, and upstream of the supply chain may have impacted largely the ecosystem. And we are expanding our operations worldwide. So if our operation limited in Japan, it could be not so much a problem. But if we expand more in the tropical areas, rainforest areas, it could be much more important. So we identify the risks first, and then the opportunity. If we can say our construction machine is more ecosystem friendly, if we can, this could be a very good value added to a project, especially for the customers having a big damage on the ecosystem, like a construction company. So we're also trying to find out such a cutting edge in terms of ecosystem. Okay, thank you. Mark, why you Dow invest some money with in collaboration with Nature Conservancy in tropical forest in Brazil? Is it related to your corporation's profit-making activities or something else? So we invested in working with the Nature Conservancy in Brazil, first starting in 2008, to help protect the watershed that supports the city of Sao Paulo. That was a 3-year, $1.5 million project through our foundation to work with the utility there to be able to protect the watersheds that supported the city of Sao Paulo in cooperation with the power and the water utility there. That's where a lot of our partnership in water started with the Nature Conservancy. And in fact, the Nature Conservancy is active in Latin America, establishing water funds that are payments for ecosystem services just for that situation. So it's a very natural link for us to look to Brazil as the part of our second pilot site. There are both profit motives as well as biodiversity motives for us working on this particular site. We will want to make sure that we're complying with the Brazilian Forest Code. The Brazilian Forest Code is actually under revision right now, and we want to make sure that it's revised in a way that works for people as well as the environment in the most optimum way. If we have to conserve land inefficiently, it doesn't really help anyone. It doesn't help biodiversity, it doesn't help the ecosystem, and it doesn't help the farmers, and it doesn't help the people. So we have economic motives in this as well as environmental and social motives. We can certainly do a better job of making decisions when we can translate the environmental and the social issues into economics and make better business decisions. Well, maybe to me, more maybe somebody, many people in this room may not know what is the economic incentive of Dow in tropical forest conservation. So would you please elaborate a little bit further how we can make money out of conserving tropical forest? Sure. So one of the ways that we look at this is the situation that we have to comply with regulations as we're expanding
the sugarcane production into land that is degraded forest land. It's not forest land at this point. It's degraded land. We're looking at making sure that we can minimize the cost of compliance and maximize the benefits of compliance to the forest code, and maximize the way that that forest code is used to protect both nature and people. We have a strong need for access to the ecosystem services that come from those forests. For the fresh water, the quality and the quantity and the regulation of flows that come, those are all ecosystem services on which agriculture depends. And we're directly involved in agriculture, not only here in this project in Brazil, but through our Dow AgroSciences business that involves selling seeds and traits and other agricultural materials into a large market where we're going to have to feed more people on the planet over the next coming decades. So it's very important to us to make sure that we can look at the economic value of forests. And as Prince Charles is fond of saying, forests are worth more alive than dead, and we want to make sure that we can recognize that value. Okay, thank you. I didn't know Dow has a business in making sugar in Brazil. That's why you have a agricultural business in Brazil, and maybe you have to comply the forest code, so which requires preservation of natural forest when you develop agriculture. Okay, thank you. I would like to ask to Craig about what are the risks and opportunities to given corporations if they manage well biodiversity they are dealing with. Maybe you can give some specific examples if you have. Sure. In our analysis of looking at business and ecosystem relationship, we identified 4 or 5 different types of business risks and opportunities. First is operational risk or opportunity. An example here would be the power company Energía Global in Costa Rica. In the 1990s, this company has hydropower dams. And what they found was that they literally